자식에게 너무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아침에도 자식 생각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잘 자고 있나? 애는 잘 크고 있을까? 또 야근은 안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카카오톡을 열고 말도 안 되는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아이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담 없이 자식과 거리 두는 방법,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차분히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가깝다고 늘 좋은 것도 아니고 멀다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자식과 맺는 관계는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멀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서로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젊을 땐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 품 안에서 키우고 학생일 땐 하루 일과를 내가 다 아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요,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부터 이 거리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괜히 연락하고, 그래서 잔소리가 섞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느낍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간섭을 해? 아빠는 우리 방식 좀 존중해줘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듣고 나면 마음이 상하죠. 속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내가 너 키워봤으니까 하는 말이지. 맞습니다. 자식 생각해서 한 말이고, 다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에도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방식이 거칠거나 무거우면 받는 쪽은 힘들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해줘야만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일, 존중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식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잘 살아야 나도 인정받는 기분, 자식이 내 말 한마디라도 기억해주면 그래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다는 위안, 그것도 결국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에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가깝게 대이면 상처가 나고 멀어지면 얼어붙습니다. 적당히 따뜻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 온도가 서로를 오래 머물게 합니다. 주말에 자식 집에 다녀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면 애벌은 나빠진다. 우린 그때 그렇게 못했어. 무심코 꺼낸 말 한마디가 자식의 표정을 굳게 만듭니다. 자식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할게요. 듣고 나면 서운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건데. 하지만 자식은 사랑보다 간섭을 먼저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과거의 방식으로 오늘을 재단하는 순간 자식은 거리를 두려 합니다. 부모는 조언했다 생각하지만 자식은 비교받았다고 느낍니다. 이 엇갈림이 때로는 사랑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너 어릴 때 이렇게 안 키웠어.
비교는 공감보다 거리를 만들고 관계를 닫습니다. 내 말 들어.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도 통제는 통제일 뿐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참 무책임하더라. 넌지시 던진 일반화는 자식에게 너도 포함이야로 들립니다. 걔는 집도 사줬다며? 효도 잘하더라. 타인과 자식의 비교는 부모, 자식 관계를 가장 쉽게 망칩니다. 자식은 부모의 충고가 사랑인 줄 압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건 충고가 아니라 이해이고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방식이 있겠지. 나는 그냥 궁금했어. 말의 주어를 나로 바꾸면 비난이 아닌 관심이 됩니다. 요즘 애 키우기 쉽지 않지? 혹시 필요하면 말해. 도움은 준비된 마음으로 전달할 때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했지만 너는 너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야. 인정과 존중은 가장 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엄마는 내가 잘 지낸다니까 그냥 마음이 놓여.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간섭이 아닌 공감이 됩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읽은 표시만 남겨진 메시지를 보면 마음 한쪽이 시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젠 내가 부담이 된 건 아닐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서운함과 외로움이 뒤섞인 말을 메시지에 적게 됩니다. 하지만 보내기 직전 손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자식은 바쁜 거고 나는 그저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소외는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거리를 선택했을 뿐 단절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냥 바쁜 것인데 부모는 미워 하나, 불효 하나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너는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지. 죄책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대화를 끊어냅니다. 엄마는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니? 상처를 들이밀면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자식은 부모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연락 자주 안 해도 돼.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됐어. 여유 있는 태도는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더 열게 만듭니다. 엄마는 내가 잘 지낸다니까 그냥 감사해. 부모가 중심이 아닌 자식의 삶에 중심을 두는 말이 필요합니다. 난 가끔 내 목소리 들으면 그걸로 충분해. 부담이 아닌 선물처럼 느껴지게 하세요. 자식에게 왜 연락 안 해? 보다는 내 소식은 늘 궁금하지만 잘 지낸다니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말은 짧아도 사랑은 더 깊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자리는 자식 인생의 조수석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관객석입니다. 때로는 박수도 치지 말고 그냥 잘한다는 눈빛만 주는 것. 그게 성숙한 어른의 사랑입니다. 이젠 할 일이 없네.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 허전하네. 내가 지금 뭘 위해 사는 거지? 이런 말들 해보신 적 있나요?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 그게 다였던 사람에게 자식이 떠난 후의 시간은 마치 껍질만 남은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은퇴 후의 삶, 자식이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이끌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무를 묻지 않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연습.
바로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작은 실천 일. 하루에 한 번 나에게 질문하기.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무엇 했나? 나는 자식이 아닌 나 때문에 웃은 순간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매일 하다 보면 내 삶의 중심이 자식에서 나로 돌아옵니다. 작은 실천이 자식 말고 친구와 약속하기. 자식은 효도하면 고맙고 아내도 이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대신 나의 외로움과 감정은 친구와 나누고 동년배와 풀어야 합니다. 한 달에 2번은 친구와 밥 먹기.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며 동네 사람과 인사하기. 혼자 먹는 밥도 정성껏 차려보세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작은 실천 3. 내가 좋아했던 것을 되찾기. 과거에 그림 그렸던 분, 노래 부르던 분, 손글씨 예쁘게 쓰던 분. 당신 안에는 여전히 당신만의 빛나는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늙는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잠시 접어둔 것뿐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인생 전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잘 돌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끔 이웃 어르신들과 카페에 앉아 있으면 말없이 커피만 마셔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요즘 자식은 연락도 없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연락 없을 땐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볍잖아요. 그 말에 함께 있던 분들이 슬며시 웃으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덜 기대하고 더 응원할 나이가 되었다는 걸. 노년은 결핍이 아니라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바쁘지 않아도 괜찮고, 중요한 일이 없어도 괜찮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내 하루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누가 날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단 내가 나를 알아주는 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선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오래 사랑하게 해주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라는 이름을 벗고 나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 그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사랑의 형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 이어가 주세요.